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세입니다. 어느새 목요일이 다가왔네요. 목요일 새벽 6시입니다.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해피하게 보내고 있네요. 벌써 몇 년째입니까? 4년째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는데 참 속상할 때도 있죠. 주가가 많이 빠지면 또 기분 좋을 때도 있고 하는데 지금은 좀 주가가 많이 빠지니까 다들 많이 좀 무기력해졌어요. 무기력해지고 재미도 없고 많이 다들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귀염둥이 분들도 많이 탈출했죠. 2023년에는 탈출하고 올 초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다시 또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지니까 상당히 좀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또 올라가기도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항상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좀 인간관계나 다양한 좋은 이야기들을 한번 전달을 합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그 재앙이 되는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인간관계 되는 건데, 이 만날 때 마음이 괴로운 사람을 이 정리하는 일을 차일피일 미루면은 이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얽힌 그런 인연이 많아집니다. 얽힌 인연이 많아집니다. 그렇게 거미줄처럼 관계가 얽히고 나면 이 사회적인 체면 탓 때문에 더욱더 끊어내기 어려워요. 그래서 인간관계 수준이 점점 더 지저분해지는 거죠. 두 번째는 사용한 물건입니다. 이 사용한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고 하나 둘 아무데나 놓기 시작하면은 주변 환경을 관리하는 일에 점점 더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어수선해진 물건들은 나의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끼쳐가지고 인생 전반을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오해죠, 오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겠지 하면서 오해를 바로잡을 타이밍을 놓치면 이 사소한 오해가 깊은 응어리로 변해요. 깊은 응어리로 변해서 서로를 완전히 갈라서게 만듭니다. 네 번째는 부정적인 감정이죠. 그날 느낀 부정적인 감정은 그날 정리해서 해소해 버려야 돼요. 이 감정을 마주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폭식으로 쇼핑으로 무마하면서 살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왜 힘든 것인지 그런 이유도 모르게 무기력해집니다. 다섯 번째는 과거의 실수죠. 상처 준 것이 후회된다면 지금 당장 사과하면 되고 제대로 못한 것이 후회된다면 지금 더 열심히 하면 됩니다. 이 과거의 실수로 인한 죄책감을 이제라도 정리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과거는 평생 나의 발목을 잡습니다. 나의 인생을 더욱 무겁게 만드는 건 내가 어깨다 짊어지기를 자처한 다음의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불편한 인간관계하고 너저분한 물건이 주는 산란함, 그 가까운 사람과 풀지 못한 오해, 내려놓지 못한 어제의 감정, 그리고 해결하지 못한 과거의 실수예요. 어깨에 진 짐이 더 무거워져서 나를 완전히 짓누르기 전에 하루빨리 깨끗하게 정리합시다. 깨끗하게. 매일 조금씩 덜어내다 보면 어느 순간 가뿐해진 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좀 와닿나요? 꼭 좀 실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삼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소식도 있는데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돼요. 인도 남부의 그 타밀나두주라는 데가 있어요. 이 지역의 삼성전자 이 공장의 근로자들이 한 달 넘게 계속된 파업을 종료했다. 이렇게 BBC가 보도를 했네요. 첸나이시의 삼성전자 근로자 약 1,500명은 더 나은 임금과 근로시설, 새로 설립된 노조에 대한 그 인정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벌였는데 노동자들을 지지했던 한 노동운동가는 삼성이 아직 노조를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요구에 동참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언급을 해요. 이번 파업은 모디 인도 총리가 제조업 활동에서 인도를 중국의 대안으로 자리매김하려는 그런 시도에 타격을 줄 거라는 우려를 불렀었어요. 이 파업을 주도했던 전국 노동조합 인도 노동조합은 이날 회의 이후 파업을 철회하기로 한 노동자들의 결정을 발표하면서 근로자들이 17일 업무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 인도 노동복지노조로 불리는 새 노조 등록 문제는 법원에서 결정될 거라고 하네요. 노동자들은 9월 9일 파업을 시작했어요. 올해 초에 타밀나두에 있는 애플 공급업체 제조 공장에서도 근로자 수백 명이 노조 인정을 요구하면서 하루 동안 파업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제 노조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인도에서도. ASML 관련된 이야기죠. 실적 부진 쇼크로 주가가 한 16% 폭락한 ASML이 하여튼 암스테르담 증시에서도 뭐 상당히 안 좋아요. 하여튼 그래 돼가지고 주가가 좀 많이 빠져서 상당히 힘들었는데 일단 자사 홈페이지에 유출됐잖아요. 분기 실적 보고서가 하루 전에 그 예상의 부진이 드러나다 보니까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73조가 증발합니다. 73조가 날아가요. 뿐만 아니라 ASML의 실적 쇼크는 미국 증시에 이어가지고 TSMC, 삼성, 하이닉스 등 아시아 쪽으로도 이제 영향을 줍니다. 아시아 시장에도. 그럼에도 해외 반도체 산업 전문가들은 AI 칩에 대한 수요 전망이나 전반적인 반도체 수요 전망을 유지할 것이며 반도체 주식들이 무차별적으로 급락한 것은 과잉 반응이라고 합니다. 제가 봐도 과잉 반응인 것 같아. 쇼하는 것 같아요. 특히 엔비디아처럼 AI 칩을 설계하는 팹리스 업체들은 ASML이 판매하는 그 리소그래피 그런 수요와는 간접적으로만 관련돼 있어요. 엔비디아 AMD가 만드는 AI 칩의 위탁 생산업체인 TSMC가 엔비디아 칩에 대한 수요가 미쳤다고 표현할 정도로 AI 칩 수요도 여전히 강력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ASML의 그 노광 장비 수요 부진이 반도체 수요 부진하기보다는 그 반도체 제조업체들의 그 시각 기술 발전으로 노광 장비 활용 단계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을 하는데 그 로이터 통신하고 인터뷰한 반도체 산업을 추적하는 조사기관에서도 주요 반도체 생산업체들이 ASML의 주력 기기를 사용하는 그 단계수가 최근에 3분의 1까지 줄었다고 하죠. 그 삼성의 예를 들어보니까 최첨단 그 칩 시각 기술을 사용할 경우 ASML 기기를 사용하는 단계를 종전에 5, 6단계에서 1, 2단계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5, 6에서 1, 2단계로 줄일 수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따라서 기존에 보유한 EUV 리소그래피에 대한 초과 생산 능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AI 칩과 AI 전용 메모리 칩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거라는 게 전반적인 반도체 산업 예측은 변경하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ASML의 수요 급감은 과도기의 일시적인 변화다 그렇게 언급을 하죠. 그 로이터와 인터뷰한 또 다른 분석 회사 테크인사이트의 부회장은 인텔과 TSMC, 삼성전자 모두 ASML 주문을 철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팬데믹 기간부터 제조 설비를 비축해와서 이 반도체 생산 능력이 이미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허치스는 보통 반도체 제조 업체들은 공장 가동률이 90% 중반대 도달해야 새로 장비를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죠. 현재는 평균적으로 반도체 공장 가동률이 약 81%로 밝힙니다. 이 같은 가동률이 최근에 인텔이 공장 확장 속도를 늦추고요. 삼성과 그 TSMC도 약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시사하는 거죠. 하여튼 어느 경우든 ASML의 최첨단 노광 장비에 대한 수요는 기존의 증가세를 지속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결론이죠. ASML은 2025년 총 순매출을 이전 예측의 하단에 가까운 300억에서 한 350억 유로에 이를 거로 예상을 합니다. 분석가들은 ASML이 내년 매출 전망을 낮춘 것은 팬데믹 기간 중에 전 세계 제조업체들이 ASML의 리소그래피 장비를 미리 비축한 데 따라 가지고 그 발생한 과잉 생산 능력을 반영할 것일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ASML이 내년 지침이 최근 들어서 전 세계 반도체 공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여주는 지연된 지표라고 언급을 하죠. ASML은 성명을 통해서 AI 칩 붐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시장의 다른 부분은 예상보다 올해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서 로직 칩을 만드는 그런 회사들은 주문을 미루고 이 메모리 칩을 만드는 고객들은 제한적인 신규 생산 용량 추가만 계획하고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네요. 일단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재용 그 회장의 직속 조직이죠. 미래사업기획단이 이제 전 세계 기업들의 성공과 실패를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본 언론도 이를 주목을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움직임에 주목하는데 16일 날 일본의 경제지죠. 니혼게이 자이신문 이 삼성의 미래사업기획단이 사례 연구 주제로 일본의 전자산업의 쇠퇴와 부활을 선정하고 일본 기업들을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게임이나 음악, 영화 등 콘텐츠 분야로 사업을 전환한 소니와 사업 구조를 재편한 그 히타치 제작소 같은 일본 기업이나 이를 다룬 문헌 등도 포함됐다고 합니다. 니케이는 미래사업기획단이 연구를 위해서 삼성전자 그 그룹 각 부분의 우수 사원 이외에도 새로운 기업을 계속해서 설립하는 연쇄 창업가를 외부에서 모았다고 보도를 해요.
구체적으로 니케이가 폭넓은 110개 산업 분야에서 고수익 사업을 정리해서 분석해가지고 삼성이 이제 전개 가능한 비즈니스를 찾고 있는 거죠. 해당 기사에는 삼성전자랑 일본에 2년 더 소개됐고, 삼성은 한때 일본 기업의 연구원들을 좋은 그 대우로 데려가서 반도체나 TV 분야에서 일본 기업을 추격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삼성의 전직 임무를 인용해서 고 이건희 선대회장이 2000년대 후반 일본을 넘어섰다고 자랑하는 삼성 임원들한테 왜 일본의 저력을 보지 않는가? 우리도 산업 구조를 바꿔야 한다 언급을 합니다. 2000년대 불황을 겪은 소니와 히타치 제적스는 이후 사업 구조를 크게 바꿔 부활을 했고, 삼성전자 매출의 3분의 1 수준이지만 그 수익을 꾸준히 내고 주가가 오르고 있다고 니케이는 설명을 해요. 삼성의 미래 사업 기획단은 지난해 11월 출범한 신생 조직입니다. 10년 이상 장기 관점에서 전자산업의 미래 먹거리가 될 신사업을 찾겠다는 목표에 따라서 이 부회장급 조직으로 신설이 됐는데, 전영현 부회장이 초기 단장을 맡았다가 지난 5월에 전 부회장이 반도체 쪽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이제 경기현 사장이 이어받아가지고 기획단을 이끌어요. 니케이 보도에 따르면 삼성의 관계자는 일본 기업만 연구하는 게 아니고 미국, 중국 등 그 세계 각국의 다양한 산업과 그 기업의 흐름을 이제 살펴보는 조직이라고 합니다. 삼성은 지난해 일본 요코하마에 차세대 반도체 기술 연구 거점을 신설했는데 28년까지 약 400억엔 투입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삼성은 이 거점에서 일본의 반도체 소부장 업체랑 협력을 해서 AI와 5G 이동통신용 반도체 등의 후공정 기술 연구를 현재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